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광고를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을 가열차게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미국에서 날라온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미 재무부가 드디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김정은이가 화들짝 대충격을 먹었다는 그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본 방송 전에 우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성산TV는 항상 팩트에 근거해서 북한의 내부 이야기라 할지라도 저는 이 외신과 활자로 또 이 보도를 통해서 된 거를 위주로 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며 정성산TV는 항상 이 팩트가 아니면 방송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정성산TV를 보시는 분들은 이 다른 이야기를 댓글로 많이 남기시는데 이 팩트가 없이 하시는 다른 방송들은 그 방송에 가서 질문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미 재무부가 공식 발표했으며 김정은이가 대충격을 받은 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017년 김정은이의 무모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미국의 단독 대북 제재법이었으며 또 유명무실했던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2397호였습니다. 2397호는 말 그대로 2019년 12월 22일까지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전 세계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는 나라들은 이 북한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의무적으로 내보내야 되며 북한 노동자들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곧 유엔의 대북제재 위반이다 라고 하는 게 2017년 이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 대북제재법과 또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 아닙니까? 그러나 김정은과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이 김정은을 도와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꼼수에 꼼수를 썼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미 재무부의 이 해외 자산 통제실이라 하겠습니다. 미 재무부 장관인 스티븐 무누신 장관의 이 신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무누신 장관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막강하지요. 그래서 미 재무부 장관 중에는 굉장히 오래 지금 재무부 장관을 하고 있으며 스티븐 무누신 장관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단독 제재법을 미국의 이 연방법과 또 미국의 금융법에 기초해가지고 중국과 러시아, 나아가서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들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현실적으로 설계한 사람이 지금의 미 재무부 장관인 스티븐 무누신 장관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전에 가장 유명무실했던 것이 미 재무부에 있는 해외자산 통제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이 해외자산 통제국이 날개를 달았습니다. 왜 날개를 달았느냐? 딴 거 없습니다. 김정은 아새끼 그냥 들이조이느라고 중국과 러시아와 또 북한과 연루되어 있는 전 세계 나라들을 들이조이는 재미의 거죠. 이 해외자산 통제국이 할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여러분들께서 소리드려야겠지만 왜 미 재무부가 공식 발표했는데 왜 김정은이가 대충격이냐면 이 뉴스부터 전해 올리겠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이 이제 올해 1월 3일날 발표했던 본질은 무엇입니까? 러시아가 북한인에 대한 관광, 학생 비자를 무더기를 주고 있으며, 그러니까 노동 비자를 받은 사람은 내보내고 새로운 학생 비자와 관광 비자로 받고 들어오는 북한인들을 이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또 이 유엔의 대북제재법을 회피하고 있으며 러시아에서는 여전히 이 학생 비자와 관광 비자를 받고 온 북한인들이 지금 러시아 많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당시에 자유아시아 방송이 밝혔던 건 러시아가 이 대북 유엔 제재법을 감추고 몰래 숨기면서 불법으로 학생 관광 비자를 통해서 북한 김정은에게 달러를 보내주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으며, 나아가서 이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지인
디플로맷은 특집을 통해서 북한이 유엔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기막힌 방법으로 학생 실습생 비자로 김정은이는 달러벌이를 계속하고 있다는 루포 기사를 통해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 약 1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10만 명 정도 되는 북한의 노동자들이 중국과 러시아 또 중동이나 제3국에서 이 학생이나 실습생 비자 또 연수생 비자를 가지고 김정은의 달러를 벌어주고 있다라고 디플로맷이 전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디플로맷은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이 김정은이가 꼼수를 부리고 이 시진핑과 푸틴이 꼼수를 부려도 우리 미 국무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며, 당시에 이 외교안보 전문지 디플로맷은 특집 단독으로 이 김정은에게 지금 현재 중국과 러시아, 중동의 이런 학생 비자와 연수 비자를 막지 못하면 2020년부터 김정은에게 입금되는 달러는 많게는 15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이죠. 평균 10억 달러가 들어가게 된다라며, 이 학생 신분과 학생 비자와 연수생 비자를 막지 못하면. 그러나 이는 김정은 체제가 그만큼 그 돈을 통해서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를 그거에 대한 자국 원천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미 국무부가 지금 북한, 중국, 러시아를 이 세 나라만을 위한 특별제재위원회가 실체를 드러내진 않지만 미 국무부의 특별 지시에 의해 러시아와 중국, 북한만을 전문 제재하는 베테랑들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디플로맷은 당시에 소상하게 밝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뉴스를 보면서도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면서도, 자, 그럼 과연 어떤 법이 있을까? 왜 그러나 하면은 유엔의 법이 다시 한번 새로운 법으로 이 법 의제가 상정이 되고 통과를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또 이 미 국무부나 미국 단독 제재법을 통해서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미국 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웬걸 미 국무부가 이미 디플로맷이 전한 것처럼 미 국무부는 이미 러시아와 중국, 김정은의 꼼수를 미리 알고 있었으며, 김정은과 러시아, 중국을 들이치는 특별제재위원회의 그 실체,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그 당시에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가 미국의 미 재무부 장관이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어떤 제재를 발표를 했는지 미 재무부 홈페이지에 이 보도 자료를 통해서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는 15일 미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 북한 노동자 불법 해외 송금 송출 북한 회사와 중국 회사에 대한 제재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은 오늘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 통제국은 북한의 해외시장에 불법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둔 2개의 북한 관련 제재안을 발표했다며, 북한 정부는 유엔 제재 조치에 맞서 해외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북한 노동자의 불법 수출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며, 이런 미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의 조치는 북한의 무역회사와 북한 노동자를 파견하는 북한의 관행을 용이하게 하는 중국 기반의 북한 숙박시설을 제재 대상의 목표로 한다며 미 재무부는 홈페이지에 대문짝만하게 걸어놓고 있습니다. 불법 북한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북한 수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2375호 및 2397호를 훼손하고 회피하려는 지속적인 시도라고 미 재무부는 밝혔으며, 유엔 회원국은 2019년 12월 22일까지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추방할 의무가 있으며, 우리는 이번 제재를 통해서 북한과 중국을 겨냥을 했다라고 미 재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은 스티븐 모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북한 노동자 수출은 유엔 제재를 위반하여 북한 정부의 불법 수익을 증대시킨다고 말했다며, 북한의 고려 강남 무역회사는 미국의 해외자산 통제국의 제재에 따라 북한의 남강 무역회사는 북한 정부의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북한 노동자 해외 수출을 주도한 회사이며, 북한 근로자 불법 수출 관여, 노동 대금 편취 등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미국의 행정명령, 이게 제일 중요해요. 행정명령 3722호에 따라 북한의 남강무역공사를 대북제재회사로 지정한다고 미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북한 노동당은 2016년 유엔의 대북제재 강화법과 미국의 단독제재법에 따라 위 사항을 위반하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며, 미 재무부는 2018년 북한 고려 남강무역회사는 러시아, 나이지리아, 중동 국가 및 중국 등에 북한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파견했으며 여권을 관리하고 현장 파견, 노동 대금 관리를 주도했으며, 조선노동당은 불법 노동자들의 노동 대금을 대부분 착복했다. 도둑놈 새끼들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김정은이의 달러를 불법 노동자들을 통해서 관리하는 북한의 고려 남강 무역 회사를 대북 제재로 다시 한 번 더 추가했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계속해서 미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은 베이징도 역시 중국도 같이 제재를 했다며, 베이징 숙박소 미 해외자산 통제국은 북한과 불법 노동자들을 거래하고 재정적, 기술적 또는 실질적인 북한 지원을 한 중국 베이징 차오 양구에 위치한 베이징 숙박소를 대북 제재 결의안 13722호에 따라 베이징의 숙박소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 숙박소는 남강무역회사와 남강건설, 또 차오양구는 북한 대사관에 있는 지역이며, 북한의 남강건설은 베이징 숙박소의 지원으로 2016년 12월부터 북한 노동자들을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 송출을 한 문제로 이미 미국의 해외자산 통제국의 제재에 올라와 있다며, 미 재무부는 베이징 숙박소와 북한 강남 무역은 주로 불법 북한 노동자들의 수입을 북한 노동당에 보내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은 향후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이 유엔 대북 제재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간주한다며, 미국 재무부는 우리의 조치는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의 이행에 대한 해외자산 통제국의 계속된 의지를 추후에서 계속해서 보게 될 것이라며, 지금 발표한 이 자료는 바로 맛배기다. 미 재무부가 발표한 미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 북한 노동자 불법 송출 회사인 이 북한의 남강무역회사와 베이징 숙소를 미 재무부가 해외자산 통제국이 이번에 대북 제재로 발표한 거는 맛배기다. 해외자산 통제국은 이러한 의지를 추후에서 계속해서 보게 될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계속해서 중국 김정은이하고 중국 기다리고 있으라오. 이것이 왜 김정은에게 대충격이냐? 바로 남강무역회사가 중국의 베이징 숙소와 중국 지도부와 함께해서 중국의 단둥은행을 통해서 북한으로 송금하던 돈이 연간 5억 달러에 달했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의 통치자금 5억 달러에서 많게는 10억 달러를 보내던 북한의 남강무역회사와 베이징 숙소, 또 기타 이 중국의 은행들이 이제 미 재무부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화들짝 대충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가열차게 전해 올렸습니다. 여러분, 자나깨나 한미동맹, 자나깨나 반중 직미.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멸공.